여러분, 솔직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밤잠이 잘 오시나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새벽에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다가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조용한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무언가를 되새기고 계셨던 분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 다시 한 번만 돌아갈 수 있다면 마침표 이런 생각들 해보셨나요? 아니, 저는 알아요.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안 해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 이 말을 들어왔습니다. 후회 없이 살아라. 지나간 건 잊어버려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런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 말들 위로가 되셨나요? 저는요, 그 말이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후회하고 있는데 후회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후회 위에 자책감까지 얹히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왜 아직도 이러고 있나? 그래서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남긴 처음엔 충격적이지만 들을수록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 후회 없이 살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쇼펜하우어에게 배우는 인생 후회와 화해하는 법입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위로냐 싶으시죠? 그런데 오늘 이 25분 동안 함께 따라오시다 보면 이 말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와 함께 후회와 화해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1단계 안락한 상태 대시 평범한 노인의 하루. 제 이름은 김종수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더라고요. 일어나서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마당에 나가서 화분에 물 주는 겁니다. 화분이 23개예요. 하나하나 이름이 다 있어요. 큰 화분은 영감, 작은 걸 마누라라고 부르죠. 퇴직한 지 벌써 12회가 됐습니다.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댔는데 지금은 이 루틴이 제 삶의 전부예요. 아침 물 주기, 뉴스 보기, 동네 한 바퀴, 낮잠, 그리고 저녁엔 드라마. 딸이 가끔 전화해서 물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저는 늘 똑같이 대답합니다. 응, 잘 지내지.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전부도 아니에요.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 평온을 구하지만 정작 그것은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 당시에 저는 그 내면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겉으론 조용하고 평온해 보여도 안에선 뭔가가 늘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는 그날 밤에 알았습니다. 첫 번째 퀴즈, 잠깐, 여기서 퀴즈.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진정한 평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1. 좋은 환경과 편안한 집. 2. 돈과 사회적 성공. 3. 자신의 내면. 4.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 정답은 3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내면의 풍요 없이는 어떤 외부 조건도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단계 문제 발생 대시 후회의 방아쇠가 당겨 그날 저녁 아내가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영감, 이게 뭐예요? 오래된 편지 같은데. 저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년도 더 된 제가 아버지한테 쓴 편지였거든요. 끝내 붙이지 못한 편지. 아버지는 제가 43이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저는 사업 때문에 바빴다는 핑계로 고향에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걸 알면서도요. 마지막 가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너 보고 싶다 하신다. 저는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갈게요.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부고 전화가 왔죠. 그 편지는 그 뒤에 쓴 거예요. 아버지 기일에 혼자 쓴 편지. 아버지, 미안합니다. 다 저 잘못입니다. 쓰다가 너무 창피해서 붙이지도 못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없으셨으니까 30년이 지났는데 그 편지 한 장에 모든 걸 다시 꺼내놓더라고요. 마치 어제 일처럼. 후회는 기억의 가장 날카로운 형태이다. 3단계 욕구와 갈등 대시 되돌리고 싶은 마음.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거실에 혼자 나와 앉아서 불도 안 켜고 그냥 어둠 속에 있었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얼굴, 어머니 목소리, 그 전화 받던 순간의 내 얼굴. 다음 주에 갈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이었는지 그때 마음속에서 뭔가가 말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만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바로 내려갔더라면, 왜 그랬을까? 왜 그게 그렇게 중요했을까? 일이 뭐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잖아요. 그 만약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 단어인지. 만약 그랬더라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 그런데 우리는 그 불가능한 소원을 평생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슴 한쪽이 돌처럼 무거워집니다. 숨 쉬는 게 가끔 힘들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 후회를 품고 이대로 죽어야 하는 건가? 인간의 고통 중 상당 부분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일을 반추하는 데서 온다. 두 번째 퀴즈.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의 고통은 주로 어디서 비롯될까요? 1. 가난과 배고픔. 2. 타인의 비난과 무시. 3. 자신이 내린 선택을 끊임없이 되씹는 것. 4. 자연재해와 불운. 정답은 3번입니다. 과거를 반추하는 행위 자체가 현재의 고통을 만든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통찰입니다. 4단계 놀라운 반전대시. 쇼펜하우어의 충격적 한마디. 화면, 서재에 가득한 책들. 쇼펜하우어 초상화. 분위기 전환. 그 밤, 저는 서재에서 오래된 철학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사줬는데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적 없는 책이었어요. 쇼펜하우어의 에세이 모음집. 아무 페이지나 펼쳤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후회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진심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후회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 저는 그 문장을 서너 번 다시 읽었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야 싶었습니다. 후회가 인간의 증거라고? 그게 위로가 된다고. 그런데 천천히, 정말 천천히 생각해보니까 마침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후회란 무엇입니까? 그때 다루게 할 수 있었는데 라는 인식입니다. 그 인식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그때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선택했다는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더 잘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알고 보면 두 종류입니다. 첫째, 정말로 매 순간 완벽하게 살아온 성인군자.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둘째,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산 사람. 사랑도, 책임도, 진심도 없이 산 사람. 어느 쪽이 더 나은 삶일까요? 후회가 있지만 진심으로 살았던 삶, 아니면 후회 없지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던 삶.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후회는 당신이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라는 것. 그 무게가 무거울수록 당신은 그만큼 깊이 사랑하고 진심을 다했다는 뜻이라는. 저는 그 대목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너진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오래 버티고 있던 벽 하나가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모든 선택은 그 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한 최선이었다. 나중에 보면 틀린 것처럼 보여도 그 순간에는 그것이 전부였다. 5단계 대가 치르기 대시. 후회와 정면되면 화명. 아버지 사진 앞에 앉은 할아버지. 조용한 서재. 촛불 하나. 책을 덮고 저는 서랍에서 그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어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다 저 잘못입니다. 그때 왜 내려가지 않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보고 싶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남자가 70 넘은 영감이 혼자 서재에서 울었어요. 창피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울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을까? 돌아보면 그때 저는 사업이 무너질까봐 무서웠어요. 식구들 먹여 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고, 아버지도 괜찮다, 다음에 와라 하셨었고, 어머니도 바쁜데 어떡하냐, 이 다음에 와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한 선택을 한 거예요. 다만 그 결과가 참혹했을 뿐이고 그게 저를 평생 괴롭혀온 거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지 않다. 우리는 자신의 성격과 환경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만 선택한다. 그 한도를 벗어난 선택을 후회하는 것은 물고기에게 나무를 못한다고 꾸짖는 것과 물고기에게 나무를 못한다고 꾸짖는 것. 저는 30년 동안 저 자신에게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때의 저는 그때의 저였어요. 지금의 제가 알고 있는 걸 그때의 제가 알았을 리 없습니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뭔가가 조금 느슨해졌어요. 30년 동안 꽁꽁 묶여있던 뭔가가
세 번째 퀴즈.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 의지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인간은 의지가 강하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 이 운명은 정해져 있어 어떤 노력도 소용없다. 3. 인간은 자신의 성격과 환경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4.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후회 없이 살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유의지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한 선택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6단계 보상 획득 대신아 자신과의 화해. 날이 밝을 무렵 저는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또 이번엔 다른 내용. 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때의 저로선 최선을 다한 거라는 걸요. 다만 그게 아버지한테는 충분하지 않았을 거고 그게 저한테도 아버지한테도 너무 아픈 일이 됐겠죠. 그 아픔은 진짜예요. 그 미안함도 진짜예요. 근데 이제는 그 미안함이 저를 부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남겠어요. 미안하다는 말 대신 보고 싶다는 말 할게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창밖을 봤는데 마당에 제가 아끼는 화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영감이랑 마누라. 그 화분들이 그날 아침 따라 유독 싱싱해 보였어요.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평생 자신의 가장 잔인한 감옥 안에 갇혀 산다. 저는 30년 동안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감옥의 간수도나 죄수도나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도 처음부터 내 손에 있었는데 용서는 상대방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였다. 지금의 내가 그를 용서한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처음으로 오래된 돌덩이 하나가 가슴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네 번째 퀴즈.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자기 자신의 가장 잔인한 감옥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1. 가난하고 좁은 집에서 사는 것. 2.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 속에 사는 것. 3. 나쁜 친구들에 둘러싸여 사는 것. 4. 아픈 몸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 정답은 2번입니다. 외부의 감옥보다 자신이 만든 내면의 자책과 죄의식이 인간을 가장 오래, 가장 깊이 가두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7단계 귀환 대시 다시 일상.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마당에 나갔어요. 화분에 물을 주는데 영감이 잎사귀 하나를 새로 틔웠더라고요. 자그만 연두색 잎. 그게 그날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아침 차리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표정이 달라 보여. 잘 잤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응, 오랜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아.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밥 먹으면서 아내한테 아버지 얘기를 꺼냈어요. 평생 꺼내지 않던 얘기를. 아내가 조용히 듣더니 이러더군요. 당신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들이 바빴다는 거. 그 말 한마디가 30년 된 상처에 뭔가를 발라주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저를 오래 봐왔으니까 아는 거죠. 제가 얼마나 오래 그걸 품고 살아왔는지. 오후엔 동네 산책을 갔는데 처음으로 하늘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흐린 하늘이었는데 그냥 예뻤어요. 이상하죠? 안에 뭔가가 가벼워지면 바깥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자신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지금 이 순간이 비로소 충분해진다. 8단계 변화된 자 대시 더 가벼워진 삶.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됐을까요? 딸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요즘 목소리가 달라요. 뭔가 좋은 일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잠깐 생각했어요. 뭐가 달라진 걸까? 딱히 뭔가 바뀐 게 없어요. 사는 곳도 같고, 하는 일도 같고, 화분도 23 그대로. 다만 하나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뜰 때 그 무게가 없어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 어깨에 얹혀있던 그 돌덩이가 후회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아버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내려갔더라면 하는 마음도 가끔 있어요. 다만 그 마음이 이제는 자책이 아니라 그리움이에요. 후회를 그리움으로 바꾼 것, 그게 달라진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지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통과 후회를 없애려 하지 말라. 그것을 보는 눈을 바꾸어라. 같은 사건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감옥이 되기도 하고 학교가 되기도 한다. 후회를 없애는 게 아니라 후회를 보는 눈을 바꾸는 것. 그게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알려준 화해의 방법입니다. 5번째 퀴즈. 쇼펜하우어의 삶의 지혜에서 고통과 후회를 다루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1.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2. 고통을 보는 시각 자체를 바꾼다. 3. 고통을 만든 상대를 용서해달라고 빈다. 4. 고통스러운 기억을 완전히 잊으려고 노력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건 자체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을 전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김종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함께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핵심 정리. 1. 후회 없이 살았다는 말은 아름다운 거짓말이다. 2. 후회는 당신이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다. 3.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당신이 가진 최선으로 선택했다. 4.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 갇혀 산다. 5. 후회를 없애는 게 아니라 후회를 보는 눈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들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요. 그 시절의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때의 나를 더 이상 감옥에 가두지 말고 수고했어. 그때도 잘 버텼어라고 한마디 해줍시다. 오늘의 마지막 명언.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라.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이 계속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내려놓고 싶은 후회 한 가지만 써주세요. 쓰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다음 주에는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